남들보다 훨씬 성실하게 사는 당신. 아침 일찍 일어나고 맡은 일은 책임감 있게 끝내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하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이상하게 인생이 안 풀립니다. 겨우 고개 하나 넘었다 싶으면 더 큰 파도가 덮치고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거나 공들여 쌓아온 탑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일이 반복됩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신이 있다면 나한테만 왜 이러는 걸까?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조금은 다르고 훨씬 다정한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뇌과학적 면죄부.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 이유는 당신이 부족해서도 운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그토록 소중히 여겨온 성실함과 배려라는 예쁜 마음이 우리 뇌 안에서 예상치 못한 안전장치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성장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특히 사고를 담당하는 전전두엽은 우리 몸 전체 에너지의 20%를 사용하는 엄청난 에너지 소비 기관이죠. 뇌는 주인인 당신이 너무 힘들지 않게 어떻게든 이 에너지를 아끼려 노력합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방식이 바로 익숙한 것의 반복입니다. 갈등을 피하기 위해 참는 것, 실패하지 않기 위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사실 이것은 당신이 소심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뇌가 당신을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선택한 가장 평화롭고 효율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착각의 안개를 걷어내기. 심리학에서는 이를 가짜 성실의 역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바쁘게 움직이고 있지만 뇌는 새로운 변화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안전한 궤도 안에서만 맴도는 상태죠. 마치 엔진 소리는 요란하지만 배는 닻을 내린 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인내라고 불렀고 책임감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다정한 착각에서 잠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당신이 그동안 옳다고 믿어왔던 가치관들이 어떻게 당신의 운을 가로막고 있었는지 이제 하나씩 그 매듭을 풀어보려 합니다. 이건 당신을 다그치기 위한 채찍질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뇌가 쳐놓은 과도한 보호막을 걷어내고 당신 안에 숨겨진 진짜 행운의 길을 찾아주기 위한 다정한 안내서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해왔습니다. 이제 그 노력이 진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방향만 아주 살짝 틀어주면 됩니다. 착각일. 내가 조금 더 참으면 모두가 행복해질 거야라는 자기 희생의 오류. 배려라는 이름의 무거운 짐.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참 예쁜 말들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참는 게 이기는 거야. 내가 양보하면 모두가 평온해진다. 참 따뜻하고 이타적인 말들이죠. 당신은 이 가르침을 누구보다 성실하게 지켜왔을 겁니다. 직장에서 무리한 부탁을 받아도 허허 웃으며 넘기고 친구의 무례한 농담에도 분위기를 깨기 싫어 같이 웃어주며 가족들의 기대에 부응하려 자신의 욕구는 늘 뒷전으로 미뤄두었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내가 참아서 주변은 평온해진 것 같은데 왜 내 마음은 자꾸만 헛헛하고 인생은 갈수록 꼬이는 기분이 들까요? 칭찬과 보상은커녕 어느샌가 언제든 부탁해도 거절 못하는 편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아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뇌가 느끼는 비상사태, 코르티솔의 습격. 이 현상을 뇌과학적으로 들여다보면 마음이 참 아픕니다. 당신이 겉으로는 웃으며 참는 그 순간 우리 뇌의 전전두엽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며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내 욕구가 억눌릴 때마다 우리 몸에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치솟습니다. 문제는 이 코르티솔이 적당할 땐 도움이 되지만 만성적으로 높으면 뇌의 판단력과 논리적 사고를 마비시킨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남의 눈치를 보느라 뇌 에너지를 80% 이상 소진해버리면 정작 내 인생에서 중요한 기회를 잡아야 할 때 뇌는 엉뚱한 선택을 하거나 아예 판단을 포기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나는 남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왜 정작 내 일은 자꾸 꼬일까? 라고 느끼게 되는 과학적인 이유입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지칠 대로 지쳐서 당신을 위한 행운의 신호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무너진 울타리, 심리적 경계선의 회복. 심리학에는 심리적 경계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나를 보호하고 타인과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소중한 울타리죠. 인생이 자꾸 꼬인다고 느끼는 분들은 대개 이 울타리가 너무 낮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의 배려심이 너무 깊어서 아무나 신발을 신고 당신의 소중한 내면으로 들어오게 내버려둔 것이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당신이 참아서 만든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닙니다.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갉아먹어 만든 위태로운 균형일 뿐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대하지 않고 울타리를 방치하는데 세상이 당신을 귀하게 대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억울함과 원망이라는 에너지가 마음속에 쌓이면 정작 당신을 진심으로 존중해줄 귀인들이 다가오기 힘든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나를 지키는 거절의 연습. 이제 이 매듭을 조금씩 풀어볼까요? 거절은 상대방을 밀어내는 무례한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인생을 건강하게 지키고 상대방과 더 오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숭고한 배려입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마음속에서 조금 힘들 것 같은데 라는 소리가 들릴 때 바로 네라고 답하지 말고 딱 3초만 숨을 골라보세요. 그리고 정중하게 하지만 명확하게 당신의 상태를 말해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작은 떨림이 당신의 무너진 울타리를 세우는 첫 번째 벽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먼저 사랑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세상의 운도 당신의 편을 들기 시작할 거예요. 착각이. 준비가 완벽해야 시작할 수 있다는 완벽주의의 저주. 시작하지 못하는 마음의 온도. 혹시 마음속에 품어온 멋진 계획이나 꿈이 있으신가요? 유튜브 채널을 열고 싶거나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고 싶거나 혹은 작은 사업을 구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첫 발을 떼려 하면 발걸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아직 관련 책을 덜 읽었어. 자격증부터 따야지. 시장이 안 좋으니까 조금만 더 지켜보자. 겉으로 보기엔 참 신중하고 철저한 계획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볼까요? 사실 당신은 그 일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혹시라도 실패해서 상처받을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완벽주의라는 그럴싸한 이름 뒤에 숨어 당신의 뇌는 지금 다정한 도망을 선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뇌가 설계한 안전한 감옥, 편도체의 속삭임. 왜 우리는 이토록 완벽에 집착하며 시작을 미룰까요? 우리 뇌에는 공포와 불안을 담당하는 편도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 편도체에게 새로운 시작은 곧 위험과 같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은 뇌 입장에서 매우 피곤하고 불확실한 일이죠. 그래서 뇌는 아주 영리한 전략을 씁니다. 당신을 게으르다고 비난하는 대신 너는 완벽한 사람이어야 하니까 조금만 더 준비하자라고 달콤하게 속삭이며 당신을 주저앉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회피적 완벽주의라고 부릅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실패할 일도 없기에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아주 안전하고도 답답한 감옥인 셈이죠. 하지만 이 감옥 안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의 소중한 기회들은 하나둘씩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가고 맙니다. 80%의 법칙, 피드백이라는 진짜 선물. 성공한 사람들의 뇌를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100% 준비된 상태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대개 50에서 60% 정도의 확신만 있으면 일단 자신을 세상에 던집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우리 뇌는 직접 부딪히고 틀릴 때 가장 강력하게 배웁니다. 이것을 예측 오류를 통한 학습이라고 합니다. 반면 완벽을 기하느라 에너지를 다 써버린 사람은 정작 실행해야 할 때 이미 지쳐버립니다. 100%의 완성도를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후회라는 고지서만 날아오지만 80%의 조잡한 결과물이라도 세상에 내놓는 사람에게는 피드백이라는 값진 선물이 주어집니다. 완벽은 시작 전부터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도착하는 종착역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조잡한 첫발을 허락하세요. 이제 꼬인 인생을 푸는 가장 빠른 마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자신에게 조잡한 시작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근사한 영상을 만들려 애쓰지 마세요. 처음부터 완벽한 사업 계획서를 쓰려고 밤을 새우지 마세요. 일단 스마트폰을 들고 10초만 찍어보고 일단 메모장에 딱 한 줄만 적어보는 겁니다. 그 허술하고 조잡한 첫발이 멈춰있던 운의 바퀴를 돌리는 유일한 힘입니다. 준비가 끝나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시작해야 준비가 끝나는 법이니까요. 당신의 뇌가 주는 아직은 부족해라는 신호를 내가 이 일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신호로 바꿔 읽어보세요. 그리고 가볍게, 아주 가볍게 한 걸음만 내디뎌 보세요. 그 발걸음 끝에 당신이 기다리던 행운이 서 있을 것입니다. 착각 3.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타인 중심적 사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남에게 맡긴 사람들. 혹시 무언가를 결정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내가 이걸 하고 싶은가가 아니라 남들이 이걸 보면 뭐라고 할까인가요? 옷 한 벌을 고를 때도, SNS에 사진 한 장을 올릴 때도, 심지어 새로운 도전을 꿈꿀 때도 타인의 시선이라는 필터를 거쳐야만 마음이 놓인다면 당신은 지금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변의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은 마음, 실망하게 하고 싶지 않은 그 예쁜 배려심이 때로는 당신을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가두기도 합니다. 인생이 자꾸 꼬이는 기분이 드는 건 당신의 운전대를 남들의 입방아에 맡겨버렸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당신을 비난하는 그들조차 정작 당신의 진정한 행복에는 큰 관심이 없다는 서글프지만 다정한 진실을요. 에너지 보존 법칙, 시선의 낭비와 자아 고갈. 우리 인간이 하루에 쓸 수 있는 정신적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아 고갈이론으로 설명하죠. 그런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데 에너지를 쏟는 사람들은 정작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에너지가 남아나질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내 말에 기분 나빠하지 않았을까? 내 차림새가 이상해 보이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의 뇌 용량을 80% 이상 소모해버리니 내 삶의 진짜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행할 동력이 바닥나버리는 것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전전두엽이 타인 모니터링에 과부하가 걸려 당신의 운을 바꿔줄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기회를 포착할 틈이 없는 상태죠. 결국 에너지는 엉뚱한 곳에 다 써버리고 내 인생은 제자리 걸음인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조명 효과, 그들은 당신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심리 현상 중에 조명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연극 무대 위의 주인공처럼 모든 사람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착각하는 현상이죠. 하지만 실제 실험 결과 타인이 나의 실수나 변화를 알아채는 확률은 내가 생각하는 것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심리학의 투사 개념에 따르면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남들의 시선 중 상당수는 내가 나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낸 환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사람들은 각자 자기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느라 너무나 바쁩니다. 당신을 감시하고 비난하던 그 무서운 시선은 당신의 깊은 배려심이 스스로를 향한 엄격함으로 변해 만들어낸 허상일 뿐입니다. 시선의 주권을 나에게로. 이제 꼬인 인생을 풀기 위해 시선의 주권을 되찾아와야 합니다. 남의 눈에 비친 내가 아니라 내 눈에 비친 나를 먼저 돌봐주세요. 타인의 박수 소리에 맞춰 춤추는 인생은 박수가 멈추는 순간 무너집니다. 하지만 나 자신의 기준을 가진 사람은 관객이 없어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갑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자기 길을 당당히 가는 사람에게 세상은 비로소 경의를 표하며 박수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연습해보세요. 무언가 결정할 때 남들이 뭐라 할까? 라는 생각이 들면 내가 또 남을 배려하려 하는구나. 하지만 이번엔 나를 먼저 배려해볼까? 라고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는 겁니다. 남의 눈치를 보느라 낭비했던 그 소중한 에너지를 오롯이 당신 자신에게 돌려주세요. 그때 비로소 당신의 인생에 행운의 문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꼬인 인생을 푸는 운의 알고리즘. 당신의 전성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운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설계하는 것. 지금까지 우리는 내 인생을 꽁꽁 묶어두었던 세 가지 다정한 착각들, 자기 희생의 늪, 완벽주의의 감옥, 그리고 타인의 시선이라는 창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안개들이 거치고 나면 우리는 아주 소중한 진실 하나와 마주하게 됩니다. 운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로또 번호 같은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운은 내가 던진 선택과 다정한 행동들이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의 결과물입니다.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은 이 알고리즘을 아주 영리하게 활용합니다. 반대로 인생이 자꾸 꼬이는 기분이 든다면 자신도 모르게 불운을 불러오는 코드를 반복해서 입력하고 있었을 뿐이죠. 이제 우리는 이 시스템을 새롭게 리셋하고 행운이 저절로 굴러들어오는 새로운 OS를 설치해 볼 것입니다. 1단계, 언어의 리프로그래밍. 가장 먼저 바꿔야 할 코드는 바로 여러분의 언어입니다. 우리 뇌는 내가 내뱉는 말을 가장 먼저 듣고 그것을 현실의 지도로 인식합니다. 인생이 꼬이는 순간마다 역시 난 안 돼 라고 말하면 뇌는 그 불행의 근거를 찾느라 에너지를 다 써버립니다. 이제부터는 코드를 바꿔보세요. 예상치 못한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액땜했다 혹은 귀한 데이터를 얻었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별거 아닌 차이 같지만 이 한마디가 우리 뇌의 망상 활성계를 자극합니다. 뇌는 이제 불행의 이유를 찾는 대신 이 상황을 반전시킬 기회와 해결책을 찾기 위해 안테나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로 뇌의 검색 엔진을 행운 모드로 최적화하는 것이죠. 2단계, 환경의 디버깅. 두 번째는 여러분을 둘러싼 환경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컴퓨터가 느려지면 불필요한 파일을 지우듯 우리 인생도 디버깅이 필요합니다. 만나고 나면 기운만 빠지는 관계, 나를 갉아먹는 부정적인 말들, 그리고 어지럽게 널브러진 물리적 공간들.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행운을 가로막는 노이즈입니다. 특히 공간을 정돈하는 아주 작은 행위는 뇌에게 나는 이제 내 주변을 통제할 준비가 되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내 주변이 맑아질 때 비로소 운의 흐름이 막힘없이 흐를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됩니다. 당신의 전성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지나온 세월이 억울하게 느껴지시나요? 남들 좋은 일만 시키고 정작 내 앞가림은 못했던 시간, 준비만 하다가 기회를 놓치고 자책했던 밤들. 하지만 단언컨대 그 시간은 결코 버려진 시간이 아닙니다. 인생이 꼬여본 사람만이 풀렸을 때의 진정한 감사함을 압니다. 바닥을 쳐본 사람만이 다시 올라갈 때의 단단한 마음 근육을 갖게 되죠. 당신이 겪은 그 지독한 꼬임의 시간은 앞으로 당신에게 다가올 거대한 행운을 담아낼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깎이고 다듬어지는 아픔이 컸던 만큼 당신의 그릇은 남들보다 훨씬 크고 깊게 빚어졌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는 당신이 나는 이제 나를 먼저 아끼겠다라고 다짐하는 그 찰나의 순간부터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감정을 돌보고 조잡한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오늘, 세상의 모든 에너지는 당신을 돕기 위해 방향을 틉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이 변하면 당신이 끌어당기는 외부의 사건들도 변하기 시작하는 동시성의 원리입니다. 당신의 전성기는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기로 결심한 바로 오늘부터 비로소 진짜 전성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풀어주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배운 3가지 다정한 착각 중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울린 것은 무엇이었나요? 혹은 내일부터 당장 실천해보고 싶은 작은 변화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고백과 다짐이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행운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